아베는 그만 사죄해.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요즘 고구마 같은 한일 관계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저도 이번 주제 도쿄올림픽 보안 문제를 다뤄 말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혼자 고민해봐야 답도 없고, 그래서 시원하게 까보려고 합니다. 제 성격상 숨기는 걸 잘 못해요. 저는 지금 정보보안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전에 하던 일은 보안 솔루션 제안 PM이었습니다. 대형 사업 위주로 사업이 공고되면 보안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보안 솔루션을 제안하고 구축해주는 역할입니다. 최적의 보안망을 설계하고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으로 대응할 수 있게 보안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것이죠. 뉴스에 나오는 대형 사업의 보안 파트는 제가 거의 참가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평창올림픽 보안 관제 사업입니다. 요거 잘 보이시나요? 평창올림픽 사업 수주 감사 메달입니다. 받을 때는 어디다 쓰라고 이런 걸 주나 하고 서랍에 던져놓았는데 오늘 쓰라고 줬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한국의 정보보안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주제로 일본의 정보보안 수준과 한국의 정보보안 수준을 알아보고 한국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면 벌어질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정보보안 사업 수준은 저의 인생에서 행복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국내 정보보안 메이저 기업은 거의 모두 참석하는 국가적인 행사였으니까요. 사업 수주 축하 메달과 포상도 받고 하하하. 지금까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도 지났고 네트워크망도 여러 대역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올림픽망이었었고요. 수주 규모도 100억대가 넘었습니다. 실제 올림픽 개막식에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이버 공격도 받았고요. 하지만 이를 잘 방어해서 지금도 우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이번 주제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음번에.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였었고요. 지금부터 일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정보보안 수준 vs 한국 정보보안 수준. 일본의 정보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결론은 일본과 한국의 정보보안 능력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일본 정보보안 업계, 특히 보안 솔루션 제품은 전무하다시피 하는데요. 대부분 미국, 한국, 이스라엘, 일부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일본 인터넷은 한국보다 느리고 한국처럼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세계 어디를 가보셔도 한국만큼 빠른 유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이렇게 느린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지? 한국이 정말 빠르구나 하고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한국은 IT 강국이고 정보보안 솔루션 제품도 빠른 인터넷 속도에 맞추어 다량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중요! 보안 솔루션에서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최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정책, 공격 패턴의 보유입니다. 보안 정책, 공격 패턴이란 제로데이라고 하는 최신 악성 코드, 바이러스, APT, 디도스 공격의 로그, 로우 데이터를 얼마나 보유하고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에 적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바이러스가 탐지되면 이를 분석해서 보안 장비의 탐지, 차단할 수 있게 보안 엔지니어들이 트러블 슈팅, 최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보안 솔루션의 이런 최신 정책을 사람이 하나씩 분석해서 적용하는 과정이 필수이고요. 해당 공격별로 적용되어야 탐지도 하고 보안관제 요원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안관제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안 솔루션에서 최신 공격 패턴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APT 공격, APT 공격이란 지능적 지속 위협 공격으로 특정한 사이트를 장기간에 걸쳐 공격하는 것으로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체제를 우회하기 위해 지능적이고 꾸준한 해킹 방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을 받는 대한민국은 사이버 공격 방어도 세계 최고입니다. 좋은 거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만큼 악명 높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할게요. 한국과 일본의 정보보안 솔루션과 기술력 차이는 중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능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2017년 일본에서 열린 99개 팀이 참가한 세계 해킹 대회, 세코콘 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5개 팀 중 국내 팀이 4팀이었습니다. 고려대 해킹 동호회가 대상을 차지했고요. 일본에서 열린 대회를 한국팀이 휩쓸고 다닌 거죠. 이제 평창올림픽 정보보안 이야기를 해볼까요? 2018년 2월 9일로 돌아가 보면 평창올림픽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수호랑 반디비, 5G 올림픽, 1218대의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전 세계가 주목했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축제 뒤에 드리운 그림자.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 사상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합니다. 개회식 당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장내 서비스가 마비되고 당시 메인 프레스 센터 MPC에 설치된 IPTV가 꺼지면서 중계 방송이 중단되며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는 등 모든 서비스가 일시 정지된 엄청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땀이 쭉쭉. 치명적인 악성 코드와 디도스 공격으로 러시아 해커는 올림픽 교란을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공격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반나절 만에 복구를 진행하여 다음날 정상적으로 올림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었냐고요? 시스템 구축부터 보안을 국내 기술로 내재화하고 사전에 고강도 테스트를 진행하며 사이버 공격의 대응 태세를 갖추어 실시간 공격 탐지 후 즉시 외부망을 차단합니다. 당시 핵심 서버 50여 대가 파괴되면서 모든 서비스가 정지됐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 또한 후속 공격인 외부의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런 빠른 복구와 사이버 공격 대응에 놀라워하며 엄지척. 여기서 일본의 정보보호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한국의 방어를 지켜보았고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합니다. 그럼 도쿄올림픽의 한국 정보보안 능력을 일본이 도움받지 못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떠실 것 같은가요? 감이 오시나요? 역대 올림픽은 매번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2012년에 열린 런던 올림픽 때는 디도스 공격으로 서비스가 마비되고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도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고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2020년 도쿄올림픽은요? 역대 올림픽 사상 해킹으로 올림픽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해킹 공격은 역대 올림픽에 나타난 공격 가운데 난이도가 가장 높았으며 악성 코드도 전례에 보기 드문 형태에다 수많은 은닉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국내 자체 기술과 숙달된 보안 엔지니어가 없었다면 개회식 일정이 미루어질 수도 있는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의 주장이 과장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도쿄올림픽은 한국에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보보안뿐만 아니라 5G, 정보통신 기술, ICT,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올림픽 역대 최고의 공격을 받았으며 그것을 12시간 안에 복구하여 대회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기술력과 인력으로 해결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정보보안 기술력과 노하우는 일본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대형 이벤트로 매번 해커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경색으로 일본 내에서도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양국 관계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국내 정보보안 기업은 보안 솔루션 공급과 기술 제공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정보보안 생태계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셈입니다. 아베는 그만 사죄해.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댓글을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